재판 과정 언론 보도만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 대해서 법리적 용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 특히 외국인 식구님들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또 언론의 일방적 보도로 좀 편파적인 보도도 많고요. 진실은 밝혀집니다라는 제목으로 향후 설교 시간 전 재판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진실은 밝혀진다는 제목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지 참고용입니다. 또한 특정인과 단체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식구님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일반 사람들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도움이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2월 4일 날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님께서 구속 집행정지 권고 발언을 우리 변호사들에게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고 났는데도 2월 9일 날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하라 또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일 날 구속 집행정지 될 거다 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2월 12일 날 구속 집행정지로 일지 석방해서 현재 아산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21일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재판장 발언 내용 상당히 좀 뭐랄까요? 구체적으로 변호사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구속 집행 정지를 해달라 재판장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건강검진 이런 부분도 재판장이 우리 변호사들한테 제언을 하고 공고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갖고 향후 재판 과정 중에 우리가 제일 지금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석 유무가 어떻게 결정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그 부분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2일 날 어머니 구속 집행 정지된 이후 향후 보석 허가에 불리하냐 아니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재판부가 구속 집행 정지를 허용한 것은 긴급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그래서 보석 여부는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이 끝난 이후 별도의 또 다른 심사를 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보석의 판단 기준은 여러 가지지만 4가지 중에 현재 제일 이슈는 건강 문제입니다. 4가지 중에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속 집행 정지와 보석 허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상호 보완적인 공정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속 집행정지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보석 불허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속 집행정지된 그 기록을 갖고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결론을 내리겠지만 이 12일 기간이 굉장히 어머님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한 우리 식구들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정성에 정성을 임해야 된 10일 기간입니다. 경고망동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어머님에게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식구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정성을 들이셔야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함부로 경고망동하시면 안 됩니다. 정성과 정성을 모아서 구속으로 될 수 있게끔 풍향을 바꿔야 됩니다. 여론을 반대로 끌고 가는 분수령이 바로 10일 기간입니다. 2월 20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판장의 발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언한 게 아니고요. 재판장이 변호사에게 권고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2월 4일 날 한학택 총재님 출석을 왜 안 하십니까? 계속 안 했거든요. 불출석. 그랬더니 변호사님이 몸 너무나 아프시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해 보세요. 얘기했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일주일에 또 환학조 총재님이 출석을 안 하시니까 재판장이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해라. 그 일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대충 짐작을 합니다. 오늘 그러나 그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두 발언의 내용을 갖고 보석 유무를 한번 전망을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판장의 발언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안내가 아니라 피고인의 우리 어머님의 건강 상태를 실제로 고려하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이런 권고는 곧바로 보석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건강 문제를 심리적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따라서 향후 보석 여부를 판단할 때 구속 집행 정지 기간에 치료하셨던 객관적 건강 상태 그리고 객관적인 건강 진단서가 중요한 보석 허가 유무의 참고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재판부는 10일 동안 치료받았던 모든 기록을 다 법원에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왜? 어머님의 보석이 돼도 안 돼도 되면 반대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풍향이 되면 안 되면 또 우리는 또 엄청난 사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은 객관적 자료를 갖고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집행정지 권고 발언은 긴급한 건강 문제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로 검토로 보여지게 되고 재판장이 진단서 제출 지시 발언은 객관적 의료 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판단, 보석, 유무의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석과의 연결 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석은 여러분 알다시피 장기적 석방을 의미하므로 구속 집행 기간 치료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건강 문제 치료했던 진단서 신뢰성 있게 입증만 된다면 재판부가 보석 허가를 고려할 여지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재판장이 권고했던 발언을 중심 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최근에 권고와 제출하라는 발언은 곧 보석을 허용하겠다는 말 확정적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석 심사 과정에서 구속 집행 정지 기간에 치료했던 건강 문제 그리고 진단서 신뢰성이 입증된다면 그동안 변호사들이 아프다 말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신뢰하기 좀 힘든 거예요. 재판장을 신뢰하더라도 향후 여론에 대한민국 여론에 재판장이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잘못된 결과 때문에 본인의 출세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에 기한 거예요. 그 신중을 기한 객관적 팩트는 10일 기간에 치료했던 모든 과정입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증거인멸, 그 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했던 증언자들하고 만남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네 가지 요소가 투명하게 될 때 보석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산병원에서 치료했던 10일 기간의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 역할이 됐고 그게 입증만 된다면 어머님은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경고망동하지 말고 어머님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 축 되시는 참 어머님의
10일 기간에 정성을 들이셔야 돼요. 그동안의 정성보다 더 심각한 정성을 들이셔서 어머님이 분수령을 넘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늘이 역사하는 천사가 호위하는 가운데 바람의 풍향을 북풍 한설 바람을 이겨내는 봄바람이 불게끔 역전시키는 여론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머님 만약에 고속 석방되면 진보 쪽에서는 반대하는 무리들은 언론을 통해서 생난리가 벌어질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떤 자세로 갈 거냐. 어머님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고 하셨어요. 길거리 나가서 돌 던지고 무질서하게 폭력을 조장하는 데모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사랑의 진리 중심한 해결 방법을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는 세 가지 가르침으로 우리는 봄바람을 불게 해야 될 사명이 21일까지의 10일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오늘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입니다.